모레 끝나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될 거고요. 최고위원 선거가 아주 박빙인데 살인자 발언 논란의 전현희 의원 자신의 당락을 확인하기도 전에 고발부터 당했습니다. 오늘 반응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이거 살인자입니다. 기껏만 들어가세요. 국장을 죽인 거예요. 살인자입니다. 근데 고발당하셨죠, 이것 때문에. 고발도 당하고 국회의원 제명 결의안이 국힘 108명 의원 전원이 제출을 해서 또 국힘에서도 고발 조치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들었습니다. 고발은 많이 당하시고 풀은 많이 나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연결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로. 김어준 씨가 핵심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고발 많이 당하시고 표도 많이 나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잠시 뒤에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 당심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민단체로부터 전현희 의원 고발을 당했습니다. 권익위원장 출신으로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데도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악용한 폐륜적 망언을 했다. 이랬어요. 지금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전현희 의원이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 입장을 올렸습니다. 평생 욕설 한번 해본 적 없는 범생이로 살아왔다. 모범생이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왜 격한 발언의 당사자가 되었을까? 당직한 부하 직원의 믿기지 않는 죽음에 상관이던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 안타까운 희생에 나서야 하는 것은 운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종혁 최고위원님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욕 한 번 안 해본 범생이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나선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전당대회는 아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어. 나는 원래 욕 한 번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내가 저 사람을 때렸어. 그러면 그 사람이 주장하는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야라는 것과 그 사람이 엉뚱한 사람을 두드려 팬 것과의 어떤 인과관계가 형성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들이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저는 사실 오늘쯤이면 아주 솔직하게 제가 너무 흥분을 해서 과하게 대응을 했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공개 사과를 할 줄 알았어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신 사과를 했더라고요. 그걸 왜 대신 사과를 합니까? 본인이 사과를 해야지. 네.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무슨 김어준의 뉴스쇼에 나와서 김어준 씨가 얘기한 거 고발은 많이 당하시고 표는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히히히하고 웃지 않습니까? 김어준 씨에 대해서 무슨 높은 품격을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국가원수와 그 부인에 대해서 이런 식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걸 그렇게 희화해서 얘기하는 것들도 그 진행자로서 참 옳지 않아 보이고요. 어쨌든 저는 그 전현희 의원의 저 발언 그걸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국민이 거의 몇 명이나 될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정 교수님. 그러니까요. 방금 김어준 씨 유튜브에 전현희 의원이 나가서 한 얘기 보셨는데 마지막에 고발도 많이 당하고 표도 많이 얻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김어준 씨가 막 웃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현희 의원도 살짝 미소를 보인 것 같던데 참, 이 국가 원수의 부인에 대해서 살인자라고 해놓고 이걸 지금 희화화하면서 웃는 저 모습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를 지켜보는 상당수의 국민들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다른 자리도 아닌 그러니까 지금 이 민의를 대변하는 이 지금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대통령 부부에 대해 부인에 대해서 그렇게 살인자라는 그런 망언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그러니까 지탄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본인 입장에서도 저는 사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만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이 건의기에 부패방지국장이 본인이 건의위원장으로 있을 때 데리고 있었던 부하 직원이었고 그러니까 이 평소 그 국장의 여러 가지 성정이나 이러한 지금 공직자로서의 행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런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도 저는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 전현희 의원이 사실은 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 살인자라는 부분은요. 지난 14일 날 국회에서 한 이야기가 첫 이야기가 아닙니다. 맞아요. 사실은 전당대회 때도 8일 날
그러니까 지금 그 국장이 숨지고 난 뒤에 조문을 다녀오고 난 뒤에 본인 입장문을 냈어요.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윤 대통령 부부를 비호하기 위해서 청렴하고 강직한 공직자 한 명이 희생됐다고 하면서 윤석열 정권은 살인자라는 표현을 그때 썼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실은 이렇게 욱해서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이 국장의 죽음을 바라보는 전현희 의원의 저는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 지금 이 무고한 공직자가 한 명이 희생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뭐 일종의 뭐랄까 처벌이랄까요. 이런 부분들을 아마 강조하기 위해서 본인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본인이 감정에 북박쳐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막말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 부분은 저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욱해서 한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했던 얘기인데 뭐 TPO라 그러죠. 그날은 법사위에서 권익위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었습니다. 검사 탄핵 얘기를 하는 거였는데 갑자기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해가지고 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도된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썩 좋지는 않은 건데 오늘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이 전현희 의원을 대신해서 대리 사과를 했습니다. 만나보시죠.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거스리고 불쾌하셨다 생각되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언짢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바른 정치 언어를 구사하고 국민들 수준에 맞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국회의원한테 요구되고 있는 의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박찬대 대행이 대리 사과를 한 뒤에 대통령실에서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박찬대 대행이 유감 표명을 했지만 전현희 의원이 국민과 대통령 내외에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 사과하지 않는다면 박찬대 대행의 유감 표명은 거짓이다. 성친 부회장님, 본인이 직접 사과하라 이런 반응이에요? 뭐 당에서 전현희 의원에게 이걸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전현희 의원이 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개인적인 사과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매우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만 저는 그 준비된 발언, 뭐 의도적 발언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의 자리에서 왜 종무위 얘기를 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네. 회의 법사위 회의 자리가 그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 그 자리였고 김영철 검사가 김건희 여사의 수사에 대해서 봐주게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는 뭔가 그 권익위도 그런 결정을 했다라는 차원에서 근데 발언을 다 듣지 못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전에도 그런 발언을 했었다. 사실 문재인 정권 때도 그때 서해 공무원 그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문재인 정권은 뭐 살인자 정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 비판들을 그 당시 야당에서 많이 했었는데 근데 공식적인 자리 이렇게 국회 회의장에서 저런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렇게 유감 표명을 한 만큼 이런 걸 좀 일단락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사실 서로 지금 송갑석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또 그 제명을 신청을 했고 또 그쪽에서 지금 맞불을 놔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는 전현희 의원의 사과가 있다면은 양측에서 좀 정치적으로 이거를 좀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